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수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채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이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채화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하면 저는 종이라고 생각해요. 재료 중에 한 7-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감, 붓, 수채화 보조제 등등 다양한 재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종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이징 처리가 된 종이, 수채화 전용지 위에서 수채화 기법이 자유롭게 가능하죠. 명장이 와도 A4 용지에 수채화를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는. 물론 러프하게 대충 그리면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 특유의 물번짐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채화 종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만을 리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 저랑 똑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채화는 그림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기법이 되게 다양해지고 자기랑 잘 맞는 기법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이를 정말 좋은 종이에요 라고 리뷰해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종이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별로인 종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이를 리뷰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객관적인 리뷰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뭐냐면 그림 그릴 때 종이를 고르는 기준.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꽃그림 그릴 때 종이 고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런 공유를 하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종이를 고를 때 고려하는 것, 그리고 고려하는 방식을 공유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림을 그리실 때 그 방식을 접목하셔서 고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그림 그리실 때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준은 달라지겠죠. 그림 그리는 사람 하나하나 모두의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종이 고르는 이야기. 그런데 이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색감이에요. 색감을 좀 고려를 가장 먼저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저는 그림 그릴 때 항상 완성됐을 때의 분위기, 내가 내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다, 좀 선명하고 뚜렷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는 흰색을 선택을 하고요. 좀 차분한 느낌,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는 미색을 사용해요. 한번 흰색 종이와 미색 종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미색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종이가 별로 없어요. 요거는 아티스티코 미색인데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살짝 그렇긴 한데 색감의 차이가 정확하게 보이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미색은 요렇게 흰색이 조금 화사하고 미색이 살짝 톤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뮬레 퓨어 커트는 아주 화사한 흰색이라서 꽃그림 그릴 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발색이 화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흰색 종이들의 장점. 다음으로 종이 결. 종이 결이 중요해요. 종이 결이 주는 그 느낌이 그림을 완성하고 났을 때 전반적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특히 조명을 때리거나 육안으로 볼 때는 더 큰 차이가 나요. 왜냐면 결의 그 그림자까지 보이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화면으로는 그게 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제가 조금 더 결을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이게 비교가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이 결 보이시나요? 왼쪽이 러프입니다. 아주 거칠거칠하죠? 오른쪽이 콜드 프레스예요. 중목. 황목, 중목. 굴곡이 심한 곳에 붓을 올렸을 때랑 부드러운 곳에 붓을 올렸을 때랑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굴곡이 주는 느낌 때문에 그림 완성됐을 때도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꽃그림이나 정물화를 그릴 때는 중목을 선호하고요. 풍경화를 그리거나 좀 러프하게 그리는 그림들은 황목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제가 세목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세목도 있거든요. 완전 매끈매끈한 종이, 뭐 색연필을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는
때는 세목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을수록 부드러운 결을 선택을 하고요. 세밀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에도 부드러운 결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펜 드로잉 할 때도 부드러운 결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스케치가 종이에 바로 가능한가? 직접 스케치가 가능한가를 보는 편인데요. 저는 스케치를 종이에 바로 하는 편이에요. 라이트박스나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스케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지우개 사용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거든요. 직접 스케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종이가 연필과 지우개에 강한지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종이면 연필이랑 지우개 당연히 강해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수채화지 중에서는 지우개질을 하다 보면 종이 보풀이 일어나면서 종이가 한 겹 벗겨지는, 그러면 이제 채색했을 때 그게 티가 나겠죠. 네, 그런 종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케치하지 않고 바로 채색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스케치하는 걸 좋아하니까 스케치 가능한 종이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물에 얼마나 버텨주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저는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종이가 물에 손상이 되면 안 됩니다. 붓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흥건하게 해서 채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3번에서 5번 그 이상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종이가 물에 잘 견뎌주는 게 저는 중요합니다. 물론 물을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 번에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요해서 좀 따지는 편이고 보통 중량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코튼 함량이 높아질수록 물에 잘 버텨주는데 동일한 조건에서도 브랜드마다 다르더라고요. 하네밀레도 잘 버텨주는 종이 중에 하나예요. 잘 버텨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거는 깨알 팁인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중량이 중요해요. 물에 버텨주는 중량이 중요한데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사면제본인지를 더 확인해요. 중량이 올라가도 금액이 올라가고 제본이 사면제본으로 가도 금액이 올라가는데 효과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좀 사면제본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낱장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중량을 보죠. 5번째로는 물번짐입니다. 물번짐은 사실 물감의 역할도 있고 종이의 역할도 있어요. 물번짐이 좋은 물감으로 물번짐이 좋은 종이의 그림을 그리면 물번짐 대파티가 되겠죠. 그리고 물번짐이 정직한 물감과 물번짐이 적은 종이를 사용하면 물번짐이 적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데 물번짐이 적은 종이도 물번짐을 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어떤 그림이든 물번짐이 좋은 종이를 좀 선호해요. 물 느낌을 좀 좋아해서 그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닦아내기와 쌓기가 모두 가능한 종이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제가 너무 따지는 게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까탈스러워 보이는데 대부분 수채화지, 사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수채화 종이들은 이게 가능해요. 다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덧칠을 했을 때 색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밑에 색이 바로 올라와서 뭉개지는 종이들이 있어요. 가끔. 저는 그림을 한 번만 칠해서 완성하는 편은 아니고 레이어를 엄청 많이 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표현하기가. 그래서 닦아내기가 가능하고 덧칠이 여러 번 가능한 종이로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네밀레 퓨어 코튼도 덧칠이 가능한데 닦아내기가 잘 돼서 수정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경계선 허물어주는 것도 잘 되는 종이 중에 하나예요. 하네밀레는 이거 2개가 다 잘 되는 종이입니다. 다음으로 물을 얼마나 오래 머금어 주는가인데요. 이거는 물에 얼마나 버티냐와는 또 달라요. 아까 4번으로 말씀드린 거는 물의 종이가 손상이 되냐 안 되냐의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물을 오래 잡아주어서 물이 천천히 마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마르는 종이는 빨리 마르는 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뭐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빨리빨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마르는 게 좋겠죠. 근데 복잡한 그림이나 꽃그림처럼 묘사를 해야 될 때는 물을 오래 머금어주는 종이가 저는 좋더라고요. 묘사를 하는 시간 동안 종이가 기다려주면 급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묘사를 풍부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색감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코튼 함량이 높아질수록 물을 오래 머금어주죠. 제가 생각하는 코튼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발색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번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 코튼을 돈 주고 사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지금 그림 그릴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스킹액이 잘 제거되는지 보는 편이에요. 스케치 다 하고 채색하기 전에 마스킹액 깔았는데 종이랑 같이 뜯어지면 그림 날리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마스킹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잘 뜯어지는 마스킹액이면 다 잘 제거가 될 것 같은데 잘 뜯어지는 마스킹액도 종이에 따라서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표면이 그대로 살아있거나 결이 보드라운 종이는 마스킹액이 잘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봅니다. 마스킹액을 사용한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방법은 평소에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 정도 따져보는데 그림에 따라서 더 따질 때도 있어요. 그림에 독특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다거나 특수한 효과를 원할 때, 또는 덧칠을 아주 많이 해야 해서 중량이 높은 종이를 고를 때도 있고, 또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또 기준이 달라지겠죠. 또는 불투명한 수채화를 그릴 때는 수채 거슈를 사용하게 되니까 재료에 따라서 종이 선택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이렇게 제가 종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종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수채화, 투명 수채화는 제가 말씀드린 8가지만 따져보아도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림 스타일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종이를 고를 때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선택하신다면 그림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찰떡궁합 종이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